어제 제가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을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학자들의 소개를 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던 분들은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었던 이론이 이분의 이론입니다. 독일 분인데 대뇌 생리학자고 또 교육학자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분은 주로 우리가 사물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그걸 회상을 할 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처음에 기억을 당시부터 어떤 방법으로 가지고 학습을 하면 효과적으로 되고 어떻게 하면은 잘 회상이 되지 않고 망각을 하는가 그런 거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프레드릭 페스터라는 분인데 독일 유명한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제 어제 소개했던 와일드 펜필드랄지 또 다른 생리학자들, 대뇌 생리학자들의 이론을 토대로 해가지고 자기가 학습 능률 향상에 도움이 된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을 받았던 거죠. 그분은 주로 이제 감각 경로를 어떤 감각 경로를 통해서 학습을 하면 학습 능률이 얼마큼 올라가고 그것을 또 여러 감각 경로를 통해서 하면은 더 효율이 얼마만큼 더 발휘가 잘 되느냐 그 이론을 연구를 해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해서 많은 사람의 주목을 끌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이전에 우리가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기억인데 기억 심리학 교수가 되었던 에빙하우스 박사의 심리학적인 그런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뇌 생리학적인 접근으로 우리가 어떤 사물을 학습을 하고 기억을 하고 망각을 하고 이런 때에서 대뇌에서 어떤 것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그거에 기초를 두고 이론을 개발시킨 건데 그 중에서 우리가 영어 학습에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론만을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냥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어 단어를 배운다고 합시다. 영어 단어를 배운다고 그랬죠. 우리가 여기서 성류라는 영어 단어를 우리가 처음으로 배운다고 그래요. 배운다고 그럴 적에 이 단어를 문자를 읽어가지고서 배우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말의 성류를 영어로는 이렇게 말한다. 파마그레이트라고 그러는데 요 글자만 읽어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글자만 읽고서 요 글자만 써가지고 요거는 성류다. 영어로는 물론 이 발음도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보고 읽는 거. 그걸 보고 이제 읽기라 그러는데 독일말로 레젠이라고 그랬습니다만 그것은 효율이 얼마가 되냐면 하나의 효율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효율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본다고 합시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직접 해보자고요. 성류를 영어로 이렇게 말해요. 요거의 성류예요. 그러면은 요 글자만 보고서 우리가 성류를 배웠을 적에 성류에 대한 관념이 제대로 이해가 되겠는가. 또 그것이 설령 그때 된다 하더라도 그 기억이 되고 보존되어 가지고 나중에 회생이 되겠는가.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거는 관두고 이제는 소리만 들려준 거예요. 여기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소리를 나타내는 의미로 발음기를 펴셨습니다만은 이런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소리로 성류라는 것은 파마그레네트라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소리만 듣고 배우는 방법이 있죠. 그 다음 그거는 그렇게 소리와 듣고 배울 적에는 효율이 독일말로 효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는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글자 문자만 보고 배우는 효율보다는 소리를 듣고 배우는 것이 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효율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시험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림으로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림으로 요 글자를 보여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를 들려주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 요 성류 그림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성류 이게 파마그레네트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적에 그 효율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때는 효율이 5이 돼요. 굉장히 높죠. 굉장히 높은데 이제는 우리가 공부를 할 적에 글자만 보고 또 귀로 듣기만 하고 또 그림만 보고 이렇게 공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대개 이 3개를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서 이 단어를 배우는 학습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레젠 읽기하고 회렌 듣기하고 젠 보는 거 이 3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스펠링을 써주는 거죠. 파마그레네트나 써주고 거기다가 이제 소리도 내주는 거죠. 파마그레네트가 읽어주고 그림도 여기다 제시해 주는 거죠. 그러면은 요 3개가 합쳐져서 그 효율은 여기서 산술적으로 합해도 열이 되는데 실제로 이게 많은 감각 경로를 동시에 이용해 가지고 학습을 할 적에 서로
보완하고 도움이 되어가지고 강화를 해서 승수 효과가 나와서 10 이상의 효율을, 예를 들어서 15 이런 효율이 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 표시하는 것이 말하자면 이게 말하자면 읽을 적에 하나고 들을 적에 둘이고 그림으로 볼 적에 5이고 요것은 이제 만져볼 때, 타세는 만져볼 때 얘기입니다만은 만져볼 때는 4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모양에서 이걸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확대가 되어 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간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배우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요즘은 나와 있는 말하자면은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은 영화식으로 다 이게 이미지를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서 소리가 대화가 나오니까 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그리고 거기에 텍스트가 다 나오니까 문자 다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 인터랙티브이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타자를 치면서 맞다 틀리다 문장도 받아쓰기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요 3가지 기능뿐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말하자면 타스텐 기능까지 하는 거예요. 이 타스텐이란 건 촉각이고 이게 만져보는 것이기 때문에 타자를 찍어가지고 받아쓰기 이게 타자를 찍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 제작해 놓은 모든 프로그램들은 이 4가지가 다 동시에 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실제로 보시면은 또 우리가 이것을 실현 교육을 이게 멀티미디어라고 가지고 해본 지가 한 10여 년 됐습니다만은 처음에는 원초적인 프로그램을 하다가 점점 더 고도의 오토웨어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완벽한 말이자면은 멀티미디어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영어를 교육해 봤는데 그래 가지고 컴퓨터에 다 넣어 가지고 교실마다 넣어서 아이들이 전부 컴퓨터 하나에 거기에 차지하고서 그것을 자기가 녹음하고 또 보고 문제 풀고 듣고 이런 활동을 시켰어요. 시키면서 또 한쪽으로는 재래식 방법으로 그냥 교실 수업만 통해 가지고 텍스트북만 가지고 선생님이 가르치게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만들어 가지고 처음 출발할 적에는 거의 같은 연령대 같은 지능대의 아이들을 갖고 시작을 했는데 우리가 한 1년을 해본 결과로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아무도 재래식의 교실 수업을 받을 길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교실 수업을 시간을 많이 줄이고 이제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을 해서 컴퓨터 랩을 자꾸 늘려가면서 애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컴퓨터 랩에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많이 준 거죠. 그러니까 수업을 1시간 한다 그러면은 컴퓨터 랩에 들어가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 멀티미디어로 공부하는 시간은 많이 하는 아이들은 3시간, 4시간 뭐 어떤 아이들은 아침에 와서 저녁에 가는 정도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발전 속도란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멀티미디어 프로그램에 넣기 때문에 우선 듣는 것도 예를 들면은 재래식으로 우리가 했을 적에는 한국 선생어 선생이 영어를 가르쳤을 적에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또 이 강세도 맞지도 않고 영어적인 음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사람하고 같은 그러한 말이자면은 학습이 되질 않아요. 이건 다음에 이제 레슬리 하트 이론에 다시 나옵니다만은 듣는 것 자체도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됩니다. 듣는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영어를 영어와 똑같은 음률과 강세와 이런 말하자면 억양과 이런 걸로 해서 듣는 거. 그리고 또 영어 나름대로의 말하자면은 속도가 있죠. 속도가 있고 또 중요한 단어, 내 영어를 강하게 세게 길게 발음하고 또 기능어는 빨리 짧게 발음하고 이렇게 가면서 그 의미 그룹별로, 센스 그룹별로 이렇게 율동적으로 파괴가는 그런 것은 우리가 음절어가 되어 있는 우리 한국 사람하고 듣는 습관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영어를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서 대학까지 나와도 그런 듣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은 벌써 리듬이 맞질 않아요. 또 속도가 맞질 않아요. 그리고 초점이 맞질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어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어 다음에 다른 요소들이 많이 오고 맨 마지막에 동사가 가거든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점이 맞지 않고 우리는 음절어이기 때문에 모든 단어를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평탄하게 플랫하게 이렇게 발음하지만 영어는 이게 올라가다 내려가든 무의미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갈 때에 그게 이미 내용이 담겨 있는 게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가고 약하게 할 적에는 쉬는 거거든요. 쉬기 때문에 약강 이렇게 리듬을 싱코페이션으로 가든 강약으로 가든 간에 이 사람들은 중간에 이렇게 쉬면서 이 새로 들어왔던 인풋, 새로 들어온 이게
지식이 거기에 보존되고 소화 양생되는 기간을 주는 거예요. 기간을 주면서 초점도 이렇게 쉬어가면서 이렇게 율동적으로 맞추기 때문에 더 초점이 잘 맞아요. 그래서 이해가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습관이 안 되면 한국말 듣듯이 영어를 들으려고 그러면 첫째 이해하는데 지장이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먼저 우리가 귀가 영어로 말하는 자연스러운 말을 듣는 그런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나중에 여기서 레슬리 하트 이론에서 나옵니다. 우리 두뇌라는 것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생각해가지고 뭐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쫙 나가는 것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범위 내에서 배우고 행동하고 활동하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제대로 들으려고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이, 듣는 프로그램이, 영어 리듬 프로그램이 벌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티미디어를 가지고서 한다 그럴 적에는 거기에 프로그램 만들 때부터 영어 원어민을 가지고서 대화를 시키고 또 거기에 또 원어민들이 평상적으로 하는 정상 속도로 하고 인위적으로 느리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감으로써 자기가 이 영어를 영어 리듬에 맞춰서 영어 센스 그룹에 초점을 맞춰서 듣는 습관이 머릿속에 프로그램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이제 영화를 보든지 어디 가서 방송을 듣든지 학술회에서 미국 사람 연설을 듣더라도 벌써 이게 아무런 부담 없이 초점에 맞춰서 파악하려는 건 노력이 되죠. 이게. 그런데 다음에 여기서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의 레슬리 하트 이론에 의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람이 뇌가 이렇게 해서 계통 발생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삼중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지만은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다른 점은 영장류에 속하고 우리가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수로 대뇌피질, 신피질이죠. 이게 새로 생기는 대뇌피질 때문에 다른 동물이 못하는 사고를 할 수 있고 하는 것인데 그럼 인간이 그러면 사고만 하고 이게 대뇌피질만 쓰고 사냐?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인 동시에 또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밥 먹는다 할지 말하자면은 생리적인 활동하는 거 그건 동물이나 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뭐 독의 고급원 생물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의미에서는 인간보다도 낮은 그러한 동물들이 그런 생리적인 활동에는 더 뛰어나고 강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계통 발생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여기서부터 지금 본다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발달된 순서가 여기 이제 어류에서 이제 물속에 물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양서류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수륙 양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는 이게 이제 파충류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조류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포유류로 가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오는 것인데 이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말하자면 대뇌입니다. 대뇌를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대뇌가 차지한 부분이 거의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인간 와서 완전히 덮어버렸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대뇌피질이 가지고 있는 활동을 여기는 못하는 겁니다. 못하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면은 그럼 인간은 요것만 하느냐? 그러지 않아요. 여기에 가지고 있는 동물들 것도 인간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건데 확대해 보면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이런 엄청난 대뇌피질이 있죠. 여기에 대뇌피질이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포유류적인 중간 단계에 있는 거 요거죠. 이 포유류적인 또 뇌가 있어요. 여기 그리고 이제 가장 오래된 뇌 이거 파충류적인 뇌가 있어요. 파충류가 뇌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생활한다는 것은 요 세 가지 뇌를 다 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사고를 하고 추리를 하고 이런 지적인 활동할 적에는 대뇌피질을 쓰는 거고 이 대뇌피질을 쓰는 데 있어서도 이 기능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어 가지고 내일 들여다 보시면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말하자면 맛을 보는 것은 이 짝에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시각하는 건 요 짝에가 있고 요거 이게 지난 부분이 그렇습니다만은 촉각 부분은 요 짝에가 있어요. 요 내에서 요 부분에서 하는 거고 글씨를 쓰는 슈라이베는 요 부분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언어를 하는 말하는 것은 스피치는 요 짝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냄새를 맡는 건 요 부분이거든요. 그 다음에 귀를 듣는 건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만은 여기에서만 그 기능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이제 좌뇌, 우뇌 양쪽에 있어가지고 좌뇌, 우뇌가 또 양쪽으로 분화가 돼서 좌뇌는 좌뇌도 언어적인, 논리적인 그런 기능을 많이 맡아서 소위 말하자면 디지털적인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우뇌는 우뇌대로
말하자면은 상상력과 추리력을 발휘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이미지로 파악을 한다는 거, 그다음에 음악을 한다는 거, 공간 지각을 한다는 거, 이런 뇌는, 그 아날로기적인 뇌는 이제 우뇌에서 맡아서 하는데, 두 뇌가 뇌량을 통해 가지고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해가면서 보조해가면서 우리 지적인 사고 활동을 합니다.